예, 이번 시간에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제세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이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송금 산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송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제세 공과금 중에 조세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 등과 관련되는 세금들은 이제 송금으로 산입되는 것도 있고요. 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라든가 법령상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송금으로 용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제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월정액 이외의 사업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협회비 관련되는 부분. 동그라미 4번에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 부담금이나 장애인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이제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송금 불산입되는 조세나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법인 지방소득세 또는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런 공제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가상금, 체납처분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산재보험료, 가상금, 8번째 교통위반 과태료, 10번째 이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벌과금, 11번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교통위반 벌과금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12번 건강보험법에 의한 이제 징수하는 연체금, 그 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하게 되는 외국 법률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그 다음에 16번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뭐 이런 부분들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종류별로 좀 구분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계약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외국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몰수된 재산가액이나 추징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5번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상금 뭐 이런 부분들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체상금 당연히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 기업체 간에 그러니까 지체상금 발생되는 거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국가와 민간 기업체 간에 지체상금이 발생된 부분도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법인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연체금이나 이런 부분들, 연체료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무조건 송금 불산입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구분을 해 주시고요. 세무사랑2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승급 비용 명세서 잠깐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제가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 명세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과 같은 부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비용 발생의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 지속되는 효과가 당해 과세 기간에만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 기간과 그 다음 과세 기간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때는 사업연도별로
안분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발생주의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지급금액의 총 일수분의 선급일수 또는 미경과 일수를 곱해서 선급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선급비용이 자산으로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와 선급비용 명세서를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사랑2에서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1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우리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를 통해서 전표 정리되어 있는 계정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불러오기 메뉴를 눌러 보시면 그러니까 전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법인세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자료만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을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나 합계잔액시산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합계잔액시산표 상에 경비 처리된 내용 중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잡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잡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손실에 대한 내용을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보고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계정 과목에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지 않고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세금과 공과금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정보만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손실이라든가 법인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불러오고자 한다면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F4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와 관련되는 부분, 잡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을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우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세금과 공과금 쪽에서는 삭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잡손실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 주시고 닫기 누른 다음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정 과목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과 잡손실에 대한 정보가 불러져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져 오게 되면,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고 협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1번으로 송금 불산입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전기요금 면체료 송금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인정이 되고요.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 교통위반 벌과금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32만 원과 관련되는 부분,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과 잡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저는 요걸 별도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차피 기타 사회출로 소득처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고 하시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선급비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법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 1에 선급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급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결산서에 반영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7월 1일 날 보험료, 선급보험료로 전액을
자산 처리했습니다. 11월 1일 날 지출한 보험료는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승급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지출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계정 과목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즉 결산일에 보험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기간 계산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는 결산 분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급 비용과 관련되는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승급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주어진 자료는 둘 다가 보험료 계정입니다. 보험료 계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 보험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승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와 임차료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우리 자료는 보험료만 있습니다. 보험료 선택하시면 되겠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계정 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부 다 쭉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보험료와 승급 비용을 동시에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표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험료 계정 과목 불러오기를 등록하실 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보험료로 입력한 것과 승급 비용으로 입력한 것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보험료 선택하시고 나면 지급액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급액으로 입력을 하실 거냐, 금액 반영란에 지급액으로 할 거냐, 승급 비용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정 과목을 비용 계정으로 사용했다면 지급액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을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면 금액 반영란에 승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나중에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는데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게 되면 자, 자료가 이렇게 자, 승급 비용 공장 화재 보험료 1,500만 원은 승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보일 거고요. 승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송금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승급 비용을 회사에서는 전혀 계산 안 했다라는 것까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죠.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금액 1,50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승급 비용 세법상의 승급 비용과 회사에 계상한 승급 비용을 비교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1월 1일이죠. 2015년 11월 1일, 2016년 10월 31일까지 지급액이 600만 원입니다. 회사 계상액은 승급 비용이 제로죠. 세법상의 승급 비용은 500만 원인데 회사 계상액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금액은 500만 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과다 계산 금액 500만 원 유보 계상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대한 부분 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승급 비용 과다 계상한 금액 754만 984원을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면 승급 비용 명세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승급 비용 명세서는 우리가 법인 세무조정할 때 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중에 보험료가 지출될 때마다 미리 기간 계산을 통해서 승급 비용을 계산하신 다음에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중에 기장하실 때 승급 비용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법인 세무조정 시에 승급 비용 명세서도 미리 작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금과 공과금 및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